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8주차 목요일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5절 치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에 중간시험을 쳤을 거고요. 이제 5장 5절 여기부터 기말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말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적분 공식을 통해서 어떤 함수 fx를 적분하는 그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런 것들을 몇 개 알고 있죠. 이제 앞에서 공부해서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써서 여러 가지 공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 라고 쓰는 것이나 거꾸로 대문자 fx라는 함수를 dx분의 d, x를 변수로 미분한 거죠. x를 변수로 미분했을 때 이것이 피적분 함수 소문자 fx 이 함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dx분의 d 대문자 f가 소문자 f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사실을 적분을 통해서 표현하면 인티그럴 소문자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f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을 때 f가 된다면 거꾸로 f를 x로 적분하면 대문자 f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기법은 서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티그럴 fx dx가 fx 플러스 c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안에 변수가 있죠. 독립변수로 사용한 x라는 변수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독립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성된 경우겠죠. 자, 그래서 x가 t를 변수로 하는 어떤 함수다. 뭐 방식을 gt라고 해볼까요? x가 gt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문자 f라는 함수를 t로 미분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문자 f는 x의 함수인데 x가 gt, t의 함수니까 최종 변수가 t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t로 미분해 볼 수 있습니다. 미분해 볼까요? dt분의 d fx는 x 대신에 gt를 대입해주고 t로 미분할 거니까 dt분의 d f gt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미분 파트에서 배운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미분할 수가 있어요. FGT를 T로 미분해라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GT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X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X로 먼저 이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다. DX분의 D, FX. 그런데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x를 미분하는 것은 최종 변수 t로 미분하는 거니까 dt분의 dx죠. 다시 얘기하면 dt분의 d gt예요. 다른 기호를 사용하면 여기처럼 g't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t를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위에 있었어요.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꾸로 미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dx분의 dfx가 소문자 fx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문자 f를 x로 미분했으니까 이 결과는 소문자 f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럼 fx g't입니다. 그런데 x는 다시 gt라고 바꿔주면 이 결과는 fgt g't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위에 이렇게 미분으로 쓴 것과 적분으로 쓴 것이 같은 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를 거꾸로 x로 적분해주면 반대로 이 미분했던 이 함수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문자 f라는 함수를 t로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이 얻은 결과를 t로 적분하면 이 대문자 f가 돼야 되겠죠. 그걸 적분기호로 쓸 때 약속한 대로 이 함수를 t로 적분하면 대문자 f다 이렇게 쓰지요. 인티그럴 fgt g't dt t로 적분하면 대문자 fx 플러스 c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아는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대문자 f 플러스 c는 무엇하고 같은 거였냐? 우리가 알던 공식 인티그럴 fx dx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두 개의 적분이 서로 같습니다. 인티그럴 fgt g't dt 이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 인티그럴 fx dx하고 사실은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적분은 약간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적분이 사실은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 이 간단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였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 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단한 적분으로 바꾸는 이 기술을 우리는 치환 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티그럴 fgt g'T dt 이 값은 인티그럴 fx dx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치환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치환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는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피적분 함수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이 안쪽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함수를 하나의 변수 취급을 하면 조금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 x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기술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운 기술이 여러 개 될 때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거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기술을 쓰겠죠. 자, 그렇다면 치환적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판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안쪽에 있는 함수 gt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고 싶다면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우리 미분 배울 때 미분이라는 용어 배웠었죠. gt라는 그 함수의 미분 g'T dt 그렇죠. 이게 바로 gt의 미분이었습니다. gt의 미분이 곱해져 있으면 치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함수, 안쪽에 있는 함수를 내가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다. 그게 가능한가? 그 함수의 미분이 곱해져 있으면 가능하다.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함수의 미분이 곱해져 있다면 그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그냥 바꾼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꾸고 나면 x와 gt가 같은 거니까 x의 미분은 gt의 미분이에요. 우리 미분에서 배웠죠? 그렇죠? 어떤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 배웠습니다. x의 미분 dx라고 쓸 거고 그것이 t를 이용해서 gt라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gt의 도함수에다가 독립변수 t의 미분 dt를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dx는 g'T dt죠. 그렇죠? 해서 여기 g'T dt 하는 부분이 이렇게 dx로 바뀌어요. gt를 이렇게 x라고 치환해 두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티그럴 fx dx.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예, 간단하게 바뀝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는 기술이 치환적분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코사인 안에 함수가 있네요. x의 4승 플러스 2. 그렇죠? 이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바꿔놓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놓으려면 예, 이것의 미분이 바깥쪽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미분은 이걸 미분한 거 4x의 3승 거기다가 독립변수 x의 미분 dx 곱한 거죠. 그렇죠? 예, x의 4승 플러스 2가 t였으니까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이 바로 t의 미분 dt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의 미분 4x의 3승 dx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적분안에 보니까 x의 3승 곱하기 dx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4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니까 적분기호 밖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환하고 싶은 이 함수의 미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치환한 겁니다. 그럼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면 돼요. 가볼까요?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 4x의 3승 dx 이것이 t의 미분 dt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 기호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x의 3승 dx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넘겨서 4분의 1 dt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줍니다. 인티그럴 x의 3승 곱하기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는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두니까 x의 3승 곱하기 dx는 4분의 1 dt. 그렇죠? 예, 이건 t라고 뒀으니까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는 코사인 t.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4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면 되고 이제 코사인 t의 t로 적분. 간단하죠? 공식이죠?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죠? 사인 t. 다 됐죠? 다 됐으니까 이건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상수 C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 사인 T 플러스 C.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역시 부정적분이니까 원래 변수를 X로 사용했으니까 X로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T를 원래 있던 치환했던 그 함수로 다시 바꿔줍니다. X의 4승 플러스 2. 다 됐죠? 예, 해서 답은 4분의 1 사인 x의 4승 플러스 2 플러스 c. 예, 이렇게 써두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5x dx를 구해라. 똑같아요. 코사인 안에 x가 아니고 다른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문자,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t라고 치환할 수 있는가 판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미분이 있어야 되는데 5x의 미분은 5dx, t의 미분은 dt. 5x를 t로 치환했다면 5dx와 dt는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5dx가 있어야 돼요. 네, 5x의 미분. 그런데 보니까 여기 dx는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5 곱해주고 앞에다가 5분의 1 곱하면 똑같은 거죠. 약분돼서 예, 그렇다면 미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바로 치환하면 됩니다. 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거 치환해도 되는 거야 라는 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해서
이 과정 얘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치환 들어가면 돼요. OX를 T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OX를 T라고 치환하니까 OX와 T의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OX의 미분 ODX와 T의 미분 DT가 같아요. 다 됐죠? 예, 이제 적분을 T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OX DX는 O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OX는 코사인 T. 근데 dx라는 거는 5dx가 dt니까 5로 나누면 dx는 5분의 1 dt. 그렇죠? 해서 5분의 1 dt. 다 됐네요. 그럼 5분의 1 곱해진 상수 그냥 곱해두고 코사인 t를 t로 적분할 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인 t. 다 됐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래 변수로 바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t는 5x였어요. 그러니까 답은 5분의 sin 5x 플러스 c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 dx. 루트 안에 함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이 함수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역시 t라고 치환할 수 있나 판정하시고요. 바로 할 수 있죠. 이것의 미분하는 것은 2dx니까 2는 조작하고 dx만 있으면 돼요. dx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x 플러스 1은 t다라고 치환을 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2x 플러스 1의 미분이 곱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x 플러스 1의 미분은 이거 미분한 거 2와 x의 미분 dx를 곱한 거죠. 2dx. t하고 2x 플러스 1이 같았으니까 t의 미분이나 2x 플러스 1의 미분이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t의 미분 dt와 같아야 돼요. 2dx가. 그렇죠? 해서 dx는 2로 나누면 2분의 dt. 그럼 치환할 수 있죠? 다 됐어요.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 dx는 루트 안에 있는 건 t라고 바꿨으니까 적분할 함수는 루트 t. 그렇죠? dx라는 건 2분의 dt.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은 그냥 곱해두고 루트 t 하는 것은 t의 2분의 1승이죠.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 그 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도함수 거꾸로 써서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1 하나 더한 거 분의 승수도 2분의 1 플러스 1승 하나 더한 거 어렵지 않죠?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분의 t의 2분의 3승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1 그렇죠? 거기다가 t의 2분의 3승 하는 것을 t를 다시 2x 플러스 1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그리고 적분상수 c 다 됐죠? 예,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예,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인티그럴 텐전트 x dx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분모에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플러스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사인 x는 분모에 있던 코사인 x의 도함수예요. 그렇다면 이 적분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분모 코사인 x분의 분모의 도함수 코사인 x의 도함수 d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서 썼던 공식이 있었죠? 인티그럴 fx분의 f'x dx는 이런 형태는 로그다. 로그 절대값 분모. 예, 이렇게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 돼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이 적분은 분모 코사인 x고 분자는 그걸 미분한 거니까 이 공식을 써서 로그 절대값 분모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죠. 다 됐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쓰고요. 다 됐죠? 근데 여기 로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승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되죠? 예,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x분의 1의 절대값인데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x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뒤로 보내고 정리하니까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는 과정 중에 치환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분모의 도함수가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x, 분모에 있던 값을 t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코사인 x의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dx. 그렇죠? 그것이 t의 미분 dt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은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t분의 1 d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고 t에다가 다시 코사인 x를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를 뒤로 넘겨서 정리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똑같죠? 예, 이렇게 치환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fx분의 f'x를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fx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공식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우리가 금방 배운 치환적분의 기술은 정적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8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 분의 dx. 예, 3-5x의 제곱분의 1 하는 것을 정적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대로 우선 정적분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모에 3-5x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곳은 3-5x가 0 되는 거니까 x가 5분의 3일 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 안에 이 5분의 3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기술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상적분이라는 기술을. 자, 그런데 여기 구간이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렇다면 1부터 2까지 구간에는 1보다 작은 5분의 3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피적분 함수는 구간 1부터 2까지에서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분모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원시 함수만 알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함수의 제곱하는 게 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함수, 어떤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예, 1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하는 것은 dx만 있으면 돼요. 여기 dx가 있으니까 치환 가능합니다. 해서 3-5x를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3-5x의 미분과 t의 미분은 같아야 되니까 3-5x의 미분, 3-5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5, 거기다가 x의 미분 dx를 곱한 것이 저 함수의 미분. 그렇죠? t의 미분은 dt. 그래서 마이너스 5 dx는 dt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dx는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1 dt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정적분이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3-5x를 t라고 바꿨으니까 이 정적분은 x가 움직이는 범위죠. 1부터 2까지 x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t로 바꿀 거니까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x가 1이면 1을 대입해서 t는 마이너스 2. 그렇죠? 예, x가 2면 2를 대입해서 t는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니까 t가 움직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아래쪽 마이너스 7까지 위쪽 이렇게 x의 아래쪽 위쪽에 있던 것을 그대로 t로 바꿔서 아래쪽 위쪽에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되고요. 이거 큰 수 작은 수가 바뀌어 있는데 하면서 그냥 막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해서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분의 dx 이것은 여기 dx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5분의 1 dt 해서 dx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1 dt 이렇게 바뀌었고요. 3-5x를 t로 놨으니까 그것의 제곱은 t제곱 하고 바뀌었고요. 1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2는 마이너스 7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t제곱분의 1 하는 것의 원시 함수를 압니다. 그렇죠? 예,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하는 것의 원시 함수는 t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썼으니까 이제 여기 5분의 1만 남았어요. 그리고 범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 대입한 것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분모 통분하면 2, 7이 14, 14분의 하고 통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계산해 주면 되죠? 예,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14분의 하고 통분하면 마이너스 2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14분의 하고 통분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7로 바뀝니다. 해서 1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7. 예,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5예요. 그럼 앞에 있는 5하고 이렇게 약분되지요. 답은 14분의 1이다. 됐죠? 이건 정적분을 치환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은 어떤 수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일 때처럼 다시 t로 되어 있던 걸 x로 바꾸나 이런 건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수로 나오면 그냥 끝난 겁니다.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치환법이라는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대칭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대칭인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대칭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대칭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할 수 있을 테니까 연속인 함수 fx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대칭 구간에서 fx를 적분해 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는 우리 정적분의 성질 구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0을 중심으로 나눠 볼게요. 그렇다면 왼쪽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 플러스 0까지 적분했으니까 다시 0부터 이어서 a까지 적분해줘야 전체가 되겠죠. 오른쪽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두 적분을 합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하고 같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이 정적분 놔두고요. 여기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하고 바뀐 모양이니까 두 개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0은 있고 a가 마이너스 a로 바뀌어 있으니까 부호만 살짝 바꿔서 치환하면 비슷한 걸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치환을 해본 겁니다.
마이너스 x라는 것을 t로 치환해 봤어요. 부호만 바꿨죠. 자, 그렇게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미분은 마이너스 dx, t의 미분은 dt, 마이너스 dx와 dt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적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건데 마이너스 x를 t라고 놨으니까 범위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x가 마이너스 a면 t는 플러스 a. 그렇죠? x가 0이면 마이너스 1을 곱해도 0이니까 t도 0. 그렇죠? 그래서 적분은 인티그럴 a부터 0까지 하고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f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x는 마이너스 x가 t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t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dx 하는 거 남았는데 dx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dt와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dt. 다 됐죠? 예,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럼 역시 정적분의 성질을 써요.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뀐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의 순서를 바꾸고 마이너스는 사라지면 돼요. a부터 0까지 순서를 바꾸면 0부터 a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t dt. 그렇죠? 자, 역시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변수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이 정적분은 구간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0부터 a까지 구간이 같고 적분하려는 함수 f가 같으면 내가 변수는 t라고 쓰던지 x라고 쓰던지 상관없이 같은 값이다. 알고 있었죠? 네,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t dt 이렇게 쓴 것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t를 x로 바꿔서 f-x dx 이렇게 쓴 것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대칭 구간의 적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0을 중심으로 두 개 적분으로 나눴어요.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왼쪽에 있던 이 적분을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갖다 놔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건 그대로 쓴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두 개의 적분이 0부터 a까지 구간이라는 같은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하나로 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a까지 이 p적분 함수를 두 개 더해준 거의 적분이다. f-x와 fx의 적분이다. 두 개 더한 거. 그렇죠? 예, 이게 결론인데 자, 이렇게 결론을 얻고 나니까 p적분 함수의 모양이 어때요? f-x와 fx를 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f-x를 fx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함수를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f-x하고 fx하고 같다면 우리는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의 특징은 그래프를 그리면 y축의 대칭인 거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f-x가 fx하고 비교했을 때 부호가 달라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그렇죠? 기함수의 특징은 이건 원점의 대칭이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 이론을 지금 이 대칭 구간의 정적분을 이렇게 두 개 함수를 더한 것으로 반쪽 구간에서의 정적분으로 바꿔놨는데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f-x와 fx를 더한 값이니까 우함수다 그러면 같은 걸 두 번 더해준 거고 기함수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걸 더한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우함수는 2배가 될 거고 기함수는 0을 적분한 게 되겠죠. 그렇다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fx가 우함수면 f-x와 fx를 더하면 fx의 2배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fx dx 이 값은 반쪽 구간에서의 적분의 2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조금 전에 썼던 이 공식을 쓴 겁니다. 반쪽 구간에서 f-x와 fx를 더한 것의 적분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 더한 것이 fx의 2배니까 이걸 적분한 거고 이는 적분상수, 예,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수고 fx 적분하면 되고 그렇죠? 예, 해서 반쪽 구간에서 적분의 2배다. 우함수가 되면 자, 반대로 기함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f-x에다가 fx를 더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반쪽 구간 0부터 a까지 구간에서 f-x와 fx를 더한 것의 적분으로 바꿨는데 그 더한 것이 영함수다. 그렇죠? 예, 영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연습을 해보고 기함수일 때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이 0이다라는 걸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함수인 경우를 연습해 볼까요? 예제 10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dx. 우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칭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대칭 구간이죠. 대칭 구간이 아니면 우리는 뭐 우함수, 기함수 따져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대칭 구간에서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칭 구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피적분 함수는 x의 6승, 6 짝수지요. 짝수승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1 상수함수입니다. 그렇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0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승과 0승 둘 다 짝수승이죠. 짝수승만 가지고 만들어진 다항함수는 우함수지요. 그렇죠? 예, 우함수입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fx를 x의 6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었을 때 f-x를 계산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x의 6승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x의 짝수승 마이너스 1은 짝수승 6승 하면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6승은 그냥 x의 6승하고 같아요. x의 6승 플러스 1 그럼 이건 fx네요.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이 우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함수니까 우리 법칙을 이제 쓰면 되겠죠? 이 구간의 반쪽 구간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x의 6승 플러스 1을 적분하고 거기다가 2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0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연속 함수지요. 잊지 마시고요. 체크하는 거 연속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거 x의 6승 원시함수 하나 더한 것분에 하나 더한 거 예, 7분의 x의 7승 그렇죠? 1 마찬가지입니다. 적분하면 x 그렇죠? 예, 똑같이 해서 원시함수가 7분의 x의 7승 플러스 x가 됐어요.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계산해 주면 되고 2배 하면 돼요.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x의 7승, 0의 7승, 0이죠. x 0이죠. 그 0 대입한 건 0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2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앞에 것은 7분의 2의 7승, 뒤에 것은 2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7분의 2의 7승과 2를 더하고 2배 하면 됩니다.
자, 2의 7승 하는 것은 32, 64, 128. 그렇죠? 해서 2의 7승은 128. 그렇죠? 예, 그렇다면 7분의 128 플러스 2 하는데 통분하면 2는 7분의 했을 때 14.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7분의 128하고 14를 더했으니까 142. 그렇죠? 거기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럼 142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84 해서 답은 7분의 284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함수인 거를 하나 체크를 해보고 예,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피적분함수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적분이니까 이거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계산하려면 무엇을 미분하면 이게 되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예. 무엇을 미분해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가 될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원시함수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아닌가? 그럼 구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체크해 나가면 됩니다. 해서 이 값을 쓰는데 이유를 써야 되지 그냥 쓰면 안 돼요. 네, 답만 딱 써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간을 먼저 체크해요. 구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 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대칭 구간이구나. 벌써 하나 성립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함수가 우함수가 되면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기함수가 되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함수인가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역시 전부 짝수승만 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분자가 문제네요. 분자는 텐전트 x예요. 우리 텐전트 x의 그래프를 압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갖죠.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파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주기함수죠. 그렇죠? 예, 여기 2분의 3파이고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텐전트 x. 즉 텐전트 x는 기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텐전트 x는 기함수고 분모는 짝수승 다항함수니까 우함수고 그렇다면 우함수 분의 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부호를 바꿔주면 우함수는 안 바뀌지만 기함수는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전체니까 하나는 안 바뀌고 하나는 바뀐다? 그럼 바뀌어요. 그렇죠? 예, 해서 전체는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fx하고 같아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준다면 그렇죠? 예, 해서 이 전체는 기함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우함수분의 기함수로 해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는 기함수다라는 게 체크됐어요. 두 번째까지 체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칭 구간이고 기함수니까 이제 이 정적분은 0이다라고 쓸 텐데 정적분이 계산되려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연속인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하는 것은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짝수승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 이상이지요. 그렇죠? 절대로 0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모 때문에 불연속되는 것은 없어요. 이건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가 문제인데 텐전트 x는 연속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구간을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이니까 텐전트의 범위, 이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여긴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또 이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이라는 값은 파이가 3.141596, 예, 우리 이번 학기 수업 시작할 때 아주 초기에, 예, 이 파이라는 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3.141596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가는 수니까 2로 나눠주면 당연히 1보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1은 2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텐전트 x가 끊기는 곳은 없네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더 큰 수예요.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하면 텐전트 x가 끊기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텐전트 x는 연속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텐전트 x가 연속이니까 이제 이 구간 전체에서 이 전체 함수가 연속이 됐죠. 분모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곳은 없으니까. 그렇죠? 해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는, 예, 텐전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 되어줬으니까 이 전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다. 그렇죠? 자,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하다. 그렇죠? 이 정적분의 값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값이 있는데 대칭 구간이고 기함수라면 아까 공식을 이제 쓰면 되죠. 계산할 거 없이 답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 원시함수가 뭔지 몰라도 되겠다. 그렇죠? 예. 해서 이 답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4승분의 텐전트 x dx는 0이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하지만 0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시함수를 계산해서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로 첫 번째 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전체 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대칭 구간 안에서 이제 기함수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예, 이 구간 안에서, 예, 이 함수가 연속 함수다 해서 적분값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답은 0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